안녕하세요. 가족의 일생 부동산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 제 말에 약간이라도 신뢰성을 좀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작년 한 5월에 시작을 했었고 동차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차인 부동산 학개론 92.5, 민법 88, 87.5, 그 다음에 2차인 중개사법 80, 공법 70, 공시세법 80 이렇게 해서 동차로 합격한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마 10월 넷째 주나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시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8월 2일 기준이니까 아마 3개월 조금 안 남으셨을 텐데 과연 이제 불안도 하시죠. 점점 시험 일자에 가까워 옴으로써 자신이 열심히 했지만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불안해질 시기이고, 그 다음에 또 휴가철이잖아요. 주변에 이제 휴가들 많이 다니실 텐데 공부하셔야 되는 그 마음 얼마나 힘드실지도 예상이 되고요. 왜냐면 저도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시점, 100일 안 남은 이 시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1월부터 12월까지 있다라고 가정하에 가장 중요한 달이 8월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월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접근하셔야 되는지 저의 노하우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서두로 말씀드릴 게 지금 8월인데 만약에 기본 강의가 정리가 안 돼 있으시다. 그 정리라는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각 과목별로 되게 두꺼운 기본서가 있잖아요. 그 기본서를 나만의 언어, 나만의 용어로 전환을 못 시켰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중개사 시험이 무슨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착각하시는 예전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 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덕방. 중개사법 용어로는 부칙상의 개공, 개혁공인중개사. 이때는 운전면허랑 비슷했나봐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 아마 분들한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요즘 어떤 젊은 분들한테 나 작년에 중개사 시험 합격했어 하면 그거 요즘 어렵던데, 주변에 떨어진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이제 이 중개사라는 직종 자체가 물론 숫자는 되게 많기는 해요. 근데 요즘 전문사에서 의사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능력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되는 거지, 이미 대한민국에서 모든 직업과 모든 전문사들은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기우이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본인이 정말 잘 하실 수 있으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의 의미는 다르잖아요. 하나의 물건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족의 일생을 거래하는 중요한 진짜 전부이다, 부동산. 그래서 가족의 일생이라고 저는 부동산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전세 사기도 그렇고, 아무튼 부동산 정책, 여기에서 파생되는 중개업을 영위하시는 우리 중개사분들의 권한은 모르겠지만 책임은 되게 강화된 것 같습니다. 진짜 법적 처벌도 잘못 중개하시면 받을 확률도 높아지시고, 그리고 그만큼 자기 능력 여하에 따라서 요즘 서울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한두 건 거래도 수입은 아마 어느 정도 되실 거니까, 대신 그거에 대한 책임. 근데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중개를 정말 법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 기본 틀은 이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섭렵을 어느 정도는 해두셔야 아마 중개업을 영위하시는데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아니면 공부 안 하시거든. 어차피 실무적으로 나가면 이때 공부하신 거를 평생 직장으로 자기의 업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기다. 서두 길렀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8월에는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강의 정리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합격? 뭐 진짜 운 좋아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못합니다. 끝. 그러면 기본 강의 정리가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금 정도면 뭐 출제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 풀이 과정을 아마 진행 중에 계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풀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시험 시간이라는 게 40문제인데 뭐 50분씩 책정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문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고 가정하에는 시간은 부족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문제 푸시는 데 있어서. 근데 그래도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40문제를 전부 다 아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난이도 조절할 때 1번부터 10번 사이 어려운 문제 한 3문제 껴넣어버리면 그거 찝찝해서 뒷문제 푸실 때 시간 배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니 적절하게 모르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는 그 스킬을 연마하는 과정이 지금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저는 접근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운전면허처럼 똑같은 문제 안 나오거든요. 제발 그 보기 애우지 마세요. 문제도 너무 많고 어느 파트에서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자기가 그 문제집에 있는 막 수십 문제 수백 문제 문제를 애우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합격도 못할 뿐더러 합격해도 법적으로 아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외워서 합격하는 시험은 이미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개사.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파트별로 만약에 한 문제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 한 문제의 유형별로 한 3-4문제만 체크를 해놓으세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중요 표시를 해줄 건데 그 중요 표시대로 따라가는 게 왜냐면 선생님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대신 양 너무 늘리지 마세요. 어차피 못 봐요. 지금부터 아마 스케줄이 꽉 차 있을 거예요. 주말 막 이렇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월 이전에는 주말에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막 술 마시고 놀고 휴가 가고 그러지 말고 쉬시라는 거예요. 쉬는 것도 공부니까. 그래야 평상시에 공부할 때 집중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집중력 싸움입니다. 이거 내 머릿속에 있어야 시험 보는 거지 컴퓨터가 봐주는 거 아니거든요. 핸드폰 검색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 볼 때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강화를 위해서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간 3개월이면 깁니다. 체력 못 버팁니다. 주말까지 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하지 마시고 지금은 문제를 어떻게 시험장에서 시간 배분을 하는 스킬을 연마하는 시간이다. 왜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 수 있냐면 이제 동형 모의고사나 백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는 좀 집중하면서 그 문제들은 전부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출제 예상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집은 너무 두꺼워요. 그냥 막 과거 10년치 막 모아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트렌드가 출제위원들 자존심 되게 세요.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내요. 지네 자존심의 커리어에 지장이 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자기가 평생 부동산 학을 공부하면서 교수인데 어디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걸 베껴 쓰겠어요. 그건 얘네들 자존심 문제인데 뭐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논문처럼.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스킬을 연마해라. 제발 문제 외우지 마라. 문제 외울 시간 있으시면 기본공이 정리한 요약 노트 외우셔라. 그게 훨씬 도움된다. 그냥 시간 배분적으로만 당연히 지금 점수 안 나와요. 점수에 초조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60점 넘으면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 보는데 한 2문제 너무 모른다 아예 모른다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세요. 이 2문제를 그냥 바로 제거를 하면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우리 다른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시험 보시는 수험생 입장에서 오히려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안정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으로 항상 역발상이 중요합니다. 그 두 문제 때문에 절대 합격에 당락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문제들은 제거, 그거를 막 3분 동안 보고 있다가 제거하지 마시고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보다가 아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다, 못 풀 문제다 알거든요. 그러면 못 풀 문제다 하면 그냥 제거하세요. 그거 잡고 있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킬들을 연말을 꼭 하셔라. 8월 달에. 8월 달에는 문제 푸는 연습 스킬. 그다음에 9월 달에 이제 뭐 동영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모의고사 때는 어떻게 공부를 주로 하시냐? 저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 돌렸었는데 우선은 동영 모의고사는 전범위잖아요. 지금은 아마 단원별로 쪼개져 있을 거예요. 뭐 민법을 예를 들면 뭐 소유권 쪼개져 있고 그다음에 뭐 지상권 쪼개져 있고 지역권, 뭐 전세권, 유치권, 질권은 거의 안 하니까 뭐 저당권 이렇게 쪼개져 있고 뭐 뒤에는 뭐 가담법으로도 쪼개져 있고 명의신탁으로도 쪼개져 있고 막 쪼개져 있어서 지금 머릿속에서는 다 조각조각 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조각 퍼즐을 어차피 맞추는 시점이 저는 동영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백서는 최종 정리하는 과정이고 그러면 동영 모의고사 때 이 조각조각 나 있는 나의 지식들을 하나의 퍼즐로 종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시험 보지 마시고 만약에 다음날에 학개론 시험을 본다 그러면 뭐 중개사 공인중개사법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를 본다 그러면 전날에 요약 정리한 거 애우면 가장 좋은데 그러면 좀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좀 시간적 여유 압박감에 아마 진행하기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제일 좋은 건 외우는 거지만 아니면 읽어라도 봐라. 전체적으로 끝까지. 그러면 두 가지 느끼시면 아마 제대로 공부하신 거예요. 아 출제 예상 문제집은 막 맨날 소유권 문제만 20개 풀다 보면 그냥 그게 알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왜냐면 똑같은 거 그냥 반복으로 풀다 보니까. 근데 동영 모의고사 보면 뭐 끽해봤자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생소하게 느껴져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줄여놓은 게 잘한 거다. 첫 번째 때는 그런 확인하는 거. 아 나 공부 방법 잘했네. 점수는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둘째 문제예요. 진짜로. 점수는 100선 때만 나와도 돼요. 심하게 얘기하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만 나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말하는 점수는 뭐 60점 왔다 갔다 말고 70점. 그래도 반타작 이상은 하셔야 돼요. 반타작 이상. 뭐 30점 나온다, 20점 나온다. 이거는 공부를 안 하신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뭐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온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공부에서 땀과 노력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본인 핑계시고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50점 이상을 맞는다는 가정하에 동영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기본 강의 때 정리한 거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는 다 버리세요. 어차피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 안 나오니까 버려도 돼요. 그냥 동영하고 백선만 마지막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기본 강의 때 정리한 단거나 그 요약 정리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동영 모의고사 가기 전에 최소한 한 바퀴는 읽어라. 읽고 시험을 봐서 50점 이상 나오면 합격 확률 70% 80% 이상. 만약에 근데 읽고 갔는데 막 거기서부터 70점 넘었다 그러면은 그 페이스만 유지하시면 무조건 합격. 뭐 시험 보는 당일날 막 진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합격.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은 문제 푸는 스킬, 9월은 동영 모의고사 보기 전에 전범위에 대한 문제 푸는 스킬, 그 다음에 10월달 백선은 좀 외우세요. 그거는 문제 보기도 좀 외울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각 과목별로 문제 볼 개수를 100개 이하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100개 이하로 만든 다음부터는
남는 시간은 기본 강의 정리한 요약본만 외우고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올해 100% 아니 99.9% 합격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꼭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셔서 합격하시고 같은 공인중개사로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